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주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7절입니다. 117절 한 절 같이 했습니다. 합동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주의 율례 항상 주의한다. 붙드소서. 이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또 내 자신이 참으로 길을 잃고 헤맬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뭐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의지하려고 하고 누가 좀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하고 바라는데, 되게 사람들이 부모를 의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참 돈을 가진 재력가를 의지한다든지 선배, 앞선 사람의 걸음을 의지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에게 붙들어달라. 뭐 철저한 자기의 인식, 자기의 부족, 그리고 자기의 가치, 뭐 이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겠다. 아니, 이런 자세가 있는 것이 나를 붙들어서 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홍익사회 홍익인간, 홍익사회 홍익인간, 오늘이 몇 번째냐 하면은 홍익사회 홍익인간이 지금 117번째, 그리고 1004 시리즈로는 203번입니다. 203번. 203번인데 그 중 안에 하다가 쭉 하다가 그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행해오는 지금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1004 그룹이죠. 1004 그룹 193에서 삶의 질의 개선 이런 걸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1004 189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첫 번째는 사업가 네트가 있다. 그래서 그런 네트를 한 서너 종류 소주를 했고, 1004 189에서, 그리고 1004 193에서 이제는 삶의 질,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가 삶의 질인데, 삶의 질 안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풍성에 대체해라. 잘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라. 그리고 자기 위치 반역하지 말라는 거죠. 반역, 배신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신하지 말라.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고유한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거 인생 전체를 걸쳐서 자기 위치를 분명히 확인해라. 이제 이런 내용에서 이 삶의 질, 이 내용을 했는데, 세 번째, 노동시장의 환경 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 개선. 노동시장 환경 개선에 이제 우리가 지금 쭉 해왔는데, 첫 번째, 노동시장의 환경 개선에서 첫 번째, 법. 법이란 어떤 것이냐. 그 법의 구조. 그러면서 지난 시간까지 법에 대한 것 쭉 해오다가 2018년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종교인 소득세 적용, 그것이 이제 근점부터 시작돼가지고 특별히 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법이 넘어오는 하나의 법이니까
법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중에 교회는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노동시장의 환경 개선의 법 구조를 이제 정리하고, 두 번째 노동시장의 환경 개선의 두 번째 학습을 하려합니다. 학습을 하려고. 이 구조가 이제 어찌 되냐면니까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그렇죠. 노동시장 개입. 요걸 구조를 가지고 첫 번째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니까 사업가 네트화를 시키는 그런 어떤 접근을 한다. 네트화를 시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질, 맞죠? 삶의 질을 이렇게 개선한다 이거죠. 뭐 노동자의 삶의 질도 되지만은 관계된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관계된 삶의 질을 좀 개선하는데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첫 번째 뭐냐니까 여기 풍성, 좋을 때 풍성에 대체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위치. 그 다음 세 번째는 노동시장 환경 개선. 노동시장 환경 개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2의 3이죠. 노동시장 환경 개선에 노동시장 환경 개선에 이제는 첫 번째 요 2, 3, 1이 되는 2, 3, 1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했고, 법을 쭉 증가했고, 이제 오늘 2, 3, 2 열이 되죠. 교육입니다. 교육, 학습, 뭐 이런 학습이나 그 다음에 교육제도죠. 교육제도. 그 다음에 여기는 학업, 뭐 이런 내용이 학업.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학습, 노동시장 개선을 하는데, 노동시장의 적용이죠. 노동시장 환경 개선인데, 노동시장 환경인데, 그거하고 학업이, 그거하고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노동시장을 개선하는데, 교육하고 어떤 부분이 있느냐. 법에 대한 거는 국가의 법 하면은 국가하고 법하고 있어서 내가 직접 관계하는 거고, 내가 투표를 한다든지, 법의 어떤 여러 가지는 그건 피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게 적용이 돼서 법이라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이 교육이 왜 들어가느냐, 이 교육이. 조금은 의아한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요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면 국가 제도라 그럴 때 국가라 그러면요. 제일 먼저 국가라 그러면요. 국가라는 틀을 만드는데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국가가 있는데 법이 없으면은 그거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가 있는데 단체를 정의하는 규약이면 규약, 정관이면 정관, 여기 있으니까 그 단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똑같아요. 국가의 법은. 근데 국가의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단체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이 교육이라는 분야를 보면은 국가에서 교육을 빼버리면 국가 제도 안에 다른 거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대로, 안 그러면 국방은 국방대로, 여러 가지 내무 관계는 내무 관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아니야말로 정부의 어떤 상권 분립,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입법이 있다 해도, 정부만 있으면 되지, 입법도 필요 없고, 그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정부만 있으면 된다. 그래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법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정관이 있다. 그랬을 적에 이 국가라는 것에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국가가 교육 제도가 없는 국가라고 하면은 제3자가 바라볼 적에 그 국가를 참 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두고두고 어떤 상대를 할 만한 그 어떤 요소가 있겠느냐? 적으로서 뭐 국방으로서 대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상대를 인정하는 것도 아닌데, 이 교육 제도를 보니까 아이고 그 뭐 볼 거 없겠다든지, 참 이런 제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은, 어떤 국가 제도가, 교육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볼 적에는 그 국가를 좀 얕잡아 보죠. 좀 수준을 낮춰보는 거예요. 아, 이런 국가는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뭐 대응을 해도 뭐 적당히 하면 될 거야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제도를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만만히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그 교육제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위치가 있단 말이죠. 국가에서 교육제도는 어쩌 보면은 국방부담도 총칼을 갖고 대신하는 일종의 펜이죠, 펜. 국가의 교육제도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통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은근히 거기요, 국방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어떤 이 서로 간에 인정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국가와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교육을 갖고 하는데 그 무슨 제목 밑에냐? 노동시장 환경 개선이거든. 노동시장 환경. 노동시장이라는 어떤, 이거는 이 경제 분야란 말이에요. 경제 분야. 그럼 경제 분야 같으면은 이 교육하고는 서로 간에 윈윈이 돼야 되는데, 아니 노동시장 경제 분야에 왜 교육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들어가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재 제도 속에서도 보면은가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부총리가 있어요. 부총리. 근데 우리나라의 부총리는 총리 한 사람이 있다가 총리 한 사람은 안 되겠다, 총리 두 사람이 있어라, 그래갖고 장관 중에서 한 사람은 경제부총리, 그 경제기획원 장관 되면은 부총리가 되는 거예요. 부총리. 그래서 총리 유고시에 부총리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또 부총리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교육부 장관의 교육부총리래요. 교육부총리. 교육과 이 경제는 어쩌면 서로 윈윈이에요. 윈윈. 그런데 지금 여기 주제에 노동시장이라는 건 경제 분야예요. 근데 경제 분야인데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요새 교육을 였단 말이에요. 교육을. 이게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주관으로 본다. 대한민국의 그 노동시장 정보 통로, 텔레비전이 이제 그런 어떤 포션, 어떤 비율, 얼마나 이 비율을 차지하냐 하는데, 교육이 차지하는 분야는 대단히 많죠. 그런데 노동시장의 그 정보를 나타내는 데는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다니까. 근데 그 채널도 일반 그 채널하고 이런 거 수준이 차이가 나고, 교육 채널은 EBS가 나오는 채널은 채널 5인가 채널 3인가 굉장히 빨라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이 채널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사람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는 영역 자체, 이게 그 전파에 영정옥한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도 그게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할 수 있고, 그 트래픽이 안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 적은 그런 내용의 이 채널이 고정되거든. 교육 채널은 3번이에요. 3번. 노동시장의 정보는 131번이에요. 131번. 채널이 그래요. 다른 어떤 경제에 다른 요소가 많이 있어갖고, 노동시장의 정보는 그 한 채널 정도 저 뒤에 있는 거 아무런 문제를 안 삼습니다. 왜냐면은 경제에 관계된 다른 채널들이 앞에 많이 있고, 경제에 관계된 채널이 많이 있고, 뉴스 채널이 앞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육 채널은 각 채널마다 교육 프로그램이 수없이 깔려 나와요. 그래서 이 노동시장에 대한 이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이 노동시장의 정보를 보면은 저 뒤에 밀려 있으면서 그 직업정보라 직업정보 방송 이름이 직업정보방송인가 그래요. 직업방송 직업방송 이름이 그래요. 이게 직업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은 그거 가면요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적어도 채널이 하나 있다는 거지. 채널이. 그런데 그 채널을 굉장히 자세히 봐요. 자주 보는 거죠. 다른 채널보다도 그 채널의 비중이 저한테는 굉장히 커요. 그런 채널이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아주 뭐 시간만 나면 이제 보는 그런 거죠. 그 뒤에 있는 133번은 국회 방송이라. 국회 방송이 133번, 바로 앞에 131번 그 직업 방송인데, 직업 방송에서 나타내는 즉 노동시장을 진입하는 그 여러 사람들에게 직업의 정보를 주는 그 대상자를 주로 누굴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의 내용들은 대졸 출신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대졸 출신, 대학 졸업자. 이 노동시장이 노동정보에 대해서 유일하게 있는 그 채널 하나가 대졸 출신을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노동시장에게 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많이 알려요. 면접은 어떻게 해라. 자기 소개서는 어떻게 적어라. 경력을 준비할 때는 어떤 분야에는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요. 워낙 다양하니까 대졸 출신을 해도 그 방송하는 양이 이게 못 따라가요. 워낙 분야가 많으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왜 대졸 출신이어만 되느냐 이거 아니야. 왜 대졸 출신만 노동시장 개입을 하느냐. 분명히 그 대졸 출신 아니라도 분명히 노동시장을 들어간 사람은 현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밖에 없는 채널 하나에서 직업방송을 하면서 대졸 출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나타낼 수밖에 없느냐? 뭐,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고졸 출신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나오는 포션이 너무너무 미비하도록 편성될 수밖에 없는 대졸 출신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데 그 자료만, 그거 내놓는 것만 해도요, 그 시간이, 편성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만 골라낸 게 이제 대졸 출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대졸 출신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몇 개, 그리고 소개하는 대부분의 그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것이 대부분 대기업, 대기업 아니면 공공단체, 공무원, 계통, 공공단체. 아주 그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한번 구하면 완전히 이거는 뭐 철박종처럼 되어지는 뭐 이런 항공사, 아주 희귀종 중에서도 강소기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강소기업 중에서 이런 연구소 계통, 이런 데만 골랐어요. 노동시장이라고 막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막 편성해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봐봐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교육과 이 노동, 교육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보는 노동시장의 환경 개선에서 교육을 붙잡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시 정리해보면은 지금 현재 교육제도에 이제 힘을 입어가지고 노동시장을 진입하게 한다 하는 이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교육제도에 의존해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통로들.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도 중졸, 고졸, 대졸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고졸 출신으로서 직장을 간다. 이것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그것 자체를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노동시장 환경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지극히 위험하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노동시장 개입하게 하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요소는 있는데 교육을 전혀 배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위험 요소, 위험 요소. 노동시장의 그 대졸 출신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봐도 거기에서 속에서 자기 속에서 쓰는 방법, 면접하는 방법, 뭐 이런 직능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자기 어떤 프로그램, 자기 어떤 건강 관리하는 이런 모든 내용도요. 그 프로그램 진행한 내용 보면요, 전부 다 교육적이에요. 교육, 즉 스피치. 이래 하면 된다, 해라, 이런 거예요. 정보 알려주고 이 정보를 받아라, 배워라, 이거예요. 직업방송이지만은 직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이런 내용은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편성될 수 있는 내용이요 다른 시간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 대상이 해야 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뭐 수십 개가 있어도 좋은 그런 내용인데, 직업방송이라는 자체는 채널 어떤 1번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정도 있어도요 사실 얼마나 직업 노동시장을 얼마나 나타내겠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양이 지극히 제한돼요. 지극히 제한적인데 내용을 보면은 교육 내용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교육 수준, 교육방송의 직업에 대한 전문 교육방송 요 정도 수준이에요. 교육이란 이 자체, 이거 자체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다시 말하면 경제라고 하는 어떤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라고 있는데 이 교육부총리라고 하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총리로서 두 어떤 총리에서 하나의 포션을 차지하는 이 대한민국의 교육, 대한민국 교육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을 가지고 노동시장을 접근하게 만든다든지 교육을 가지고 그 국가에 어떤 힘을 나타내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인류 전체의 환경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이거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어디 활용을 기대하고 교육의 강약, 교육의 어떤 교육기간의 길고 짧은 교육을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느냐, 그래서 그 계통에 따라서 좋고 선별, 선호 간의 여러 가지 이런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위험하다. 대학의 이름 대학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에도 대학이 서열이 있고, 전 세계도 국가별로 또 대학이 서열이 있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도, 들어가서도 공부하는 그 자체도 같은 대학에서도 그 과에 따라서, 단과 대학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또 어떤 선호도가 달라져 있는 이런 구조는요, 노동시장 환경의 폐악이죠, 폐악. 악이죠, 악. 폐악이 아니라 악이에요, 악된 요소란 말이에요, 악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경제부총리로 이어서 안 되는데, 교육부총리로 이어서 안 되는데, 교육부총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 완전히 지금 교육을 해야만 노동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쪽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험하다 이거예요. 여기 연연하고 있는 게 위험하다. 위험 이랬어요. 위험. 요걸 써야 되겠어. 요건 크게 위험적 요소가 있다. 요걸 생각하지 못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교육부총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밑에 교육부총리가요, 김상곤 그 부총리라 그래가지고, 이 전교조 출신, 전교조에 대해서 아주 그 선호를 하는 아주 우호적인 그런 자세거든요. 지금 교육 내용이 대한민국 교육 내용 자체로 구체적인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아닌데, 아니 근데 경거롭게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쯤 돼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육부총리 이 자체 직제 자체도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현재 있는 교육부총리가 그 교육부총리를 통해서 교육이 바르게 될 것 같다 기대가 안 가니까 더 지금 집중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우선 오늘은 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왜 이게 위험 요소냐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노동시장에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의 이 2가지 있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전 세계가 사실은 교육에 대한 위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에서 이 2가지 쌍두로 있는 것 같은 이것이 있어야 국가가 어떻게 바르게 나아갈 것 같아 하면서 또 특별히 노동시장에 뭐 참 고용률 향상 쌓고 막 이렇게 막 어쨌든 막 직장에 많은 직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많은 어떤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또 취업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게 노동시장이니까 이런 구조로 있는 그 어떤 위치의 교육 이거는 위험하다. 이것 자체. 그럼 요거 왜 이러느냐 한 4가지 정도로 첫 번째 남녀가 있죠. 남녀. 우리 사람이 일하는 사람은 남자이면 여자입니다. 이 남녀, 이 차별에 대해서 이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육은, 이런 거 교육이 왜 위험하냐? 교육 제도를 보면은 남자, 여자의 이 차이를 교육제도 전체 안에 보면요. 이거를 거의 구분하는 교육 내용이 없어요. 남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가야 되고 여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가야 된다. 남자 여자가 분명히 다른데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교육은 이게 똑같아 버렸어. 교육을 똑같아 버리고 노동시장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또 남자 여자 일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차등을 둔다, 차별한다, 남녀 평등, 남녀 고용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또 법은 또 지원하는. 남자 여자가 은근히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일하는 어떤 취향이나 여러 가지 일을 잘할 수 있고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선호가 분명히 다른데 교육제도는 교육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레이드가 쌓이면은 어느 정도 교육 그레이드 쌓이면은 직장이 남자도 들어가고 남자가 들어간 만큼 여자가 교육을 받으면 여자도 들어가는 그런 제도의 문이 이게 노동시장이란 말이야. 실제로 노동시 현장에서 이 사람을 채용한 입장에서 보면은 일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는 남자가 해야 될 일이고 여자의 일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교육 레벨에 맞춰서 들어가 보니까 뽑을 수도 없고 안 뽑을 수도 없고 혼란스러운 교육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모순이죠. 모순. 남녀의 어떤 아주 독특한 그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에서 남자로 만들어지면 남자가 해야 될 일, 하나님에서 여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자가 해야 될 일, 그 어떤 요소에 이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런 내용을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으로 전체가 남녀 여자 사람이라고 막 졸업생, 대학 졸업생, 안 그러면 수능고사 들어가는데 전부 다 학생들을 그 속에 일획적으로 막 통으로 집어넣어, 통 안에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의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이나 교육의 이론들, 이것이 교육 자체가, 교육의 내용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적폐라는 게 적폐. 지금 많이 쓰잖아요.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라고 말 쓰잖아요. 적폐라는 말은 적이라는 것은 미분적분이에요. 미분적분. 쌓아진 거죠. 쌓아진 것. 폐. 폐단이 쌓아져 있는 거. 그게 적폐잖아요. 적폐. 오래된 누적된 어떤 폐단이, 즉 먼지가 잔뜩 끼가 있는 거. 오래돼갖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또 사람이 막 사고치고 이러면 막 찐저레기들이, 부스레기들이 차고 차는 멀쩡한데, 이게 박치기를 보면 그 밑에 부스러기들이 자라락 남아있거든. 그 적폐들을 안 채우고 또 사고가 또 나버린다. 또 사고 나버리면 계속 쌓여가지고 채울 여가가 없는. 그래서 이게 쌓이는 쓰레기 더미가 이게 적폐란 말이야. 적폐. 이 교육에 나오는 내용이, 이론들이 이게 적폐인지 적폐가인지, 이게 이론이 바른지 안 바른지 요거에 대해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이 그 이론들이 그대로 노동 현장에 들어가 버린, 교육의 어떤 적폐화된, 저는 그래, 적폐화된 교육 이론이라 그래요. 적폐화된 교육 이론이 노동 현장에, 노동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작업이면 작업, 개인행에 대한 노동 이론, 교육에 적폐화된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사물에 대한 것도 있고, 환경에 대한 것도 있고, 이 여러 가지의 적폐화된 이론이 없다 할 수가 없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구별을, 선별하지 않냐고, 그대로 노동 이론에다가, 노동 환경 시장에다가 접근을 시켜놨는. 뭐, 노동조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도 다 관계되죠.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여러 가지 내용도 이게 적폐화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어떤 잘잘못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폐화라는, 적폐화. 적폐화된 것이 그대로 들어가 버렸다네. 이런 것을 지적해 낼 만한 지금 현재 이론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교육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객관화된 내용을 갖고 어디서 우리가 적폐화가 됐는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에 전혀 시도를 하지 않고, 뭐 검증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다, 그 만드는 것에 또 다른 또 살을 붙여서 또 누군가 만들었다, 이러면 자꾸 하고 그게 쌓여가지고 그게 적폐인지 적폐인지 아닌지 힘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그런 게 노동시장이 지난번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 각도가 이렇게 갈라지는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구조화된 개념이라 해서, 구조화된 개념, 이 적폐하고도 좀 유사한 거지만은 구조화된 개념입니다. 개념. 이 구조화된 개념 자체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에 쌓여오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화된 개념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선인지 악인지 이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적폐화가 된 이 내용이 진짜 이게 적폐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 언제부터 이런 언어를 쓰게 됐는지, 그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각 나라마다 어떤 언어가 막 유통될 때, 야, 이 언어 우리가 받으면 된다, 안 받으면 된다. 옛날에는 한두 개 같은 거는 언어는 국가 간의 외래어가 나올 때 이런 언어를 왜 나왔느냐, 이런 언어는 쓰면 안 된다, 외래어에 대해서 구분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이 그냥 싹 돌아버리니까 어떤 한두 사람 국가가, 정부가 이걸, 정부 자체가 어떤 개입을 해서 선별하고 갈라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는 데는 개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야 이것이 기준이 어떤데 이게 선은 선이고 이건 악은 악인데 이 기준인데 개인들이 알아서 해라 요것조차 없기 때문에 개인이 참조할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욕인지 그게 어디에 써야 될 용어인지도 모르고 대낮게나 써버리죠. 대낮게나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느냐 싶지만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 그런데 가까운 예로 설례로 하나 예로 이야기하자면 미국이 쓰고 있는 언어 영어 너무 공통됐잖아요. 공통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언어가 무조건 다 옳은 줄 알고 아무 말이나 미국 언어를 쓰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쓰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그냥 써버리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써버리는데 영어의 그 특징은 뭐냐? 영어의 특징하고 다른 나라 언어 특징이 여러 구분하겠지만 하나는 분명한 것은요 영어는 문자적인 언어예요. 이 구조가 문장으로 했을 때 이게 표현하는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어가지고 같은 스펠링이 대문자가 됐느냐 소문자가 됐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인식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언어가 지금 영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이 영어니까 뭐 영어 쓰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다 해서 똑같은 단어로 스펠링을 했을 적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비속어가 비어들이 나오고 속어들이 나오고 지금 엉망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그나마 영어니까 다행이다 하는 요소가 있어요. 만약 전 세계가 이렇게 언어 하나에 공통화되어 갔는데 만약 영어가 안 됐다면 어느 언어로 이래 했겠느냐? 대응될 만한 언어가 없어요, 사실은. 뭐 불을 할 거예요, 아니면 독을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경제적인 힘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때 독일도 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뭐 프랑스도 옛날에 부강했고 일본을 하겠어요, 중국을 하겠어요. 그나마 영어인데 영어를 쓰면서 쓰는 언어조차 우리는 이 개념 자체가 이 구조화되어 가지고 넘어오는데 영어의 그 어떻게 보면 특징, 단점이거나 이런 거 뭐 단점으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나마의 특징이 있으니까 영어의 특징에서 이거는 글로서 문자화 되어서 전달될 때 이게 바르게 전달되는데 무슨 말로 전달되면은 표기법에서 나타나는 대문자, 소문자에서 나타난 이 분명한 오류들이 걸러지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어느 정도 좀 대처를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기준이 없다. 이게 아주 극히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학문적으로나, 뭐 중요한 언어로 쓰는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공식 언어를 쓰는 이런 용어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부분이 흔들리니까 이 사람은 이 말 하는데 나는 그 말이 이런 뜻인데 막 설명이 들어가고 해명이 돼야 되고 혼란이 많이 생기죠. 이런 부분에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번역이라든지 강의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어떤 교육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개념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제 개념화 됐느냐, 그 국가에 언제 개념이 되느냐, 지금 국가가 헌법을 개정하자 하는 건 뭐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서 새로운 언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재판에서 기존에 쓰고 있던 단어를 가지고는 너무 표현하는데 한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법률가들이 헌법하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하고 자기들이 판결하는데 이런 부분에 반영시켜야 될 그런 요소 때문에 헌법 개정이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개정하면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아나면은 그것이 이제는 집중적으로 하나의 틀을 잡는데 또 그새에 국민들은 다른 새로운 언어 가지고 막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만날 개정하다가 이제 헌법 개정하다가 막 헌법 개정의 필요성만 자꾸 역설하다가 세월 보내는 이런 것이
아마 또 계속 순환되는 요소가 있다. 순환될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이론, 교육의 어떤 영향이라고 하면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교육부총리가 있고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미래 노동시장이라는 미래 경제사항에 경제부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바르게 받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교육부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바르게 받아야 되겠어요? 아무 데도 없다는 게, 아무 데도. 교육부총리는 그 내 영역에 아니라고, 경제부총리는 우리 역량이 그거에 안 된다. 아주 최고 선진국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경제 어떤 내용이라든지 노동시장의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교육부총리는 아들 학교, 학군 제도, 이런 제도에 신경 쓰지, 교육 프로그램 자체 그게 있는 것 가지고 그거 연연해서 어떤 배정하는 것에 쩔쩔매지. 미래 노동시장이나 미래 경제에 대한 내용이 왜 교육하고 관계되느냐? 손 안 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미래 노동시장이나 여러 가지 전망은 대학에서부터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보급되는데, 각각 우리 분야가 아니다 하고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대개 이제 이런 데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대학의 강의라든지 안 그러면 뭐 경제 이런 여러 요소에서 좀 이렇게 좀 밝다 하는 사람들의 대개 추세, 대부분이 유행에 어찌 보면 앞선, 유행을 다른 사람 앞에 던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강의하는 거라든지 자기도 사실은 뭐 이게 장차 미래의 어떤 내용하고 확실하게 부딪힐 그런 거 아무런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요소가 없다 보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강의로 끝내버리고, 듣고 참 배웠다 한 사람은 있으면 다행이고, 그거 한 강의 들어보고 시시하다 하면 할 수 없고, 그래 강의로만 끝나버려. 잠깐 좀 유행적으로 그 사람 이야기니까 한번 우리 해보자 하고 좀 시도했다가 그 사람 안 되겠더라. 미국의 어떤 학자, 좀 독일의 학자, 여러 학자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시행하기보다도 한 번 들은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냥 센세이션만 일으키다가 그냥 사르륵 사라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현재 이 교육에 대한 일 전체, 아까도 적폐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개념이라 했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분을 말 못하는 거하고, 남녀라고 하는 이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적용한다고 하는 이 전체가 다요. 기준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이 분명한 굴레는 어딘가에 방향성을 두고 가는데, 이 어떤 경제가 나가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교육을 해야 될 이 내용에서 양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경제되어지는 그 스케일은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나간다는 건데, 정작 인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인류라고 하는 이제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방향을 가고 지시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교육으로 구조화된, 안 그러면 적폐화된 여러 가지 이론들에 자기들이 훈련되다 보면 훈련이 된다. 그런 식으로 몸에 젖어 있다 보니까요.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없는 내용이 아닌데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교회 목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는데, 이는 오래된 어떤 보면 여기는요, 분명한 어떤 인간들이 살아가는 요소에 과거의 사라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게 통할 수 있는 요소가요, 이 자료가 있다니까. 이런 확실한 자료를 놔놓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얕은
100년도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면서 내가 이걸 쳐대겠다. 그 속에서 터득하는 가운데 적폐 아닌 이론이나 구조화된 개념들이 그냥 막 뒤섞여 있으면서 나타내는 거하고 이 지금 수천 년을 거쳐서 자료화된 이 성경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이런 비교에 대해서 이걸요 전부 다 마치 뭐 구시대의 어떤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틀의 교육,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